이 차의 비밀은 실내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1톤 베이스의 침상은 이게 다였어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죠. 여기가 끝이었죠. 사실 벙커에서 잘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또 IoT 기능으로 다 들어가죠. 휴대폰으로 다 컨트롤 그렇죠. 가능하죠. 확실히 IT는 확실히 한국이 강국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 그다음에 킨텍스에서 거기에 첫 공개가 되죠. 네, 특전도 두 가지 드립니다. 뭡니까? 네, FF 캠핑카의 신차입니다. 자, 기존의 베이런 시리즈에서 이번에 보시면 베이런 룸이라는 차량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네, 외형은 창문 많은 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차의 비밀은 실내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FF 캠핑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자, 베이런 시리즈에 이어서 네. 루미가 나왔습니다. 네, 이 루미의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루미가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 넓다, 광활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네. 기존에 없던 광활함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없던 광활함이라. 네. 자, 제가 쇼츠 영상으로 먼저 공개를 했지만 1톤 베이스 차량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최대 넓이의 침상 공간을 확보했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비밀을 한번 먼저 실내부터 좀 볼까요? 네, 그렇죠. 외형보다 실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형도 사실 굉장히 예쁩니다. 베이런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왔는데 네. 자, 굉장히 특이했어요. 제가 딱 보자마자 이게 뭐지? 라고 했고 자,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데 뒤에 침상이 있고요. 지금 앞쪽에 화장실 샤워실을 일로 뺐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방을 일로 뺐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네, 이런 구조는 없었거든요. 없었죠. 이렇게 뺀 이유는 이 뒷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네. 말씀해주세요. 보시면 네. 기존의 캠핑카들이 침대가 여기 있고 거실이 앞쪽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가족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은 휴대폰만 하게 되고 아빠는 누워서 TV 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그래요. 네. 우리 애들이 크고 나니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그 구조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보기가 사실상 힘들었어요. 2열의 디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침대에 만들어 놓고 애들 누워서 가기도 하고 위험했다는 거죠. 얘는 이제 이 자리가 앞보기 시트가 되는 거죠. 안전벨트 달려있고 그렇죠, 안전벨트. 두 명이 앞보기로 그렇죠. 앉고 앞에 이제 운전석에 3명 앉아서 5인승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TV가 있으니 주행할 때도 더욱 안전해지고 지루하지 않게 갈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뭐 알겠습니다. 근데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원래 컨셉은 아래층에서 2명 자고 위층에 2명 자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함께 자고 함께 놀 수 있으니까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싶은 게 이제 이 침대를 확장하게 된 거죠. 보여주시죠. 네. 이 손다이를 잡고 당기시면 이런 침대의 갈비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매트리스를 쭉 당겨서 그냥 넣으면 변환이 끝. 네. 올라가 보시죠. 네. 자, 이게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2m가 넘을 것 같은데요. 네. 폭은 2m고요. 네. 길이는 2,400, 2m 40이 나와요. 여기 앞에 앉아보시죠. 앞에도 튼튼하게 받쳐주니까 네. 전혀 지탱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괜찮죠. 다시 이걸 접으면 여기 다시 저기 거실 소파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핑하다 보면 침상에 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소파에. 그러면 가방도 있을 수 있고 겨울에 외투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걸 정리하고 소파를 다시 침대 변환하는 게 힘들었죠. 근데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에만 슬라이딩 해버려서 딱 변환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죠. 야, 이렇게 넓어지면은 사실 벙커에서 잘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곧 같이 출시될 우리 가구들이 나와요. 네. 벙커를 이제 잠자는 용도가 아니면 네. 이케아 가구처럼 네. 앞쪽에는 사물함, 네. 옆쪽에는 옥장, 또 반대쪽에는 주방에 쓸 그릇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을 한 5가지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매립형 수납 공간도 그렇죠. 벙커가 된다는 거죠. 네. 필요한 것만 사서 탁탁탁 놓으시면 되게끔 그렇게 가구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캠핑카를 이제 촬영한 지 거의 5년째 돼가고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변화를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네네.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캠핑카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대표님 같은 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의 아이디어인데 네. 또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이렇게 빼버렸다.
야, 여기 그럼 4명까지도 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네. 남자끼리 캠핑을 갔어도 남자끼리 살 부딪히면서 자는 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편하게 두 분 같이 주무실 수도 있고 네. 한 3명 정도는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다는 또 커튼이 있어서 분리가 돼요? 분리도 완벽히 좀 되죠.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분리를 시키는 거죠. 아, 이쪽으로 양쪽을 분리시키면 거기 2분 주무시고 여기 또 2분 주무시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아래쪽 소파 공간에서 어른들이 다가를 즐길 동안 애들은 잘 수도 있으니 이걸 분리시켜 놓고 쓸 수도 있고 그런 뭐 용도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어차피 난방은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난방을 제가 조금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자 이제 변환을 다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네. 여기 폈었을 때 누웠을 때 창문이 바로 머리 맞추러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들고 밖을 볼 필요 없이 누워서 그냥 돌려보면 밖이 보이는 그렇죠. 네,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네. 이 루미 안에는 이런 침대도 광활한 게 있지만 이런 창을 많이 두어서 네. 외부에서 외부에서 개방감이 좋게끔 그런 루미의 뜻도 담겨 있죠. 그래서 창문은 이렇게 많이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닫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한 4분 정도 앉아서 그렇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앉아 보시죠. 앉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1명, 네. 2명, 3명, 4명. 4명. 그리고 또 위에 한 또 3명 앉을 수 있고. 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다가가 즐길 동안 여기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렇게 네.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난방 부분이에요. 난방이 베이런이 조금 유명해요. 네. 이 루미 같은 경우에도 그 베이런의 DNA를 다 물려줬어요. 네. 토출구가 보시면 여기 한 군데 나오죠. 네. 그럼 얘가 이 앞쪽을 쏴주겠죠. 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또 있죠. 아, 또 있어요? 얘가 이 밑을 쏴주겠죠. 그럼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대류 물품이? 현상을 위쪽을 다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니까 아래쪽을 여기 커버를 해주고 그러면 이 공간에서의 난방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시면 네. 화장실에 보시면 토출구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특이하죠. 아. 네,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얘를 지금 공기를 세게 좀 틀어볼게요. 네. 이렇게 쓰면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드라이가 됩니다. 이게 그냥 웃을 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능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기냐면 우리가 드라이기를 가까이 대고 하진 않죠. 뜨거우니까 네네. 한 30cm 떨어놓고 하는 온도랑 거의 동일하고요. 바람도 굉장히 셉니다. 드라이기까지. 네, 드라이기는 무시동 충분히 밑에서.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를 굳이 비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말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셉니다. 이게 센 이유는 네. 얘를 위해서 이 안쪽에 네. 그 공기를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주는 핀코일이라는 걸 바로 넣었어요. 아, 그 안쪽에다가. 네,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센 바람이 내려오죠. 뭐 인버터 키고 드라이 킬 필요 없이. 그렇죠. 바로 그냥. 네. 벙커에도 반대쪽에 상계에서 나가고요. 아, 네. 그리고 두 군데가 또 숨어 있는데요. 네. 이 싱크대 아래쪽 가구 아래쪽 숨어 있습니다. 뭐가 숨어 있습니까? 토출구가요. 또 있어요, 이 안쪽에? 네. 그게 왜 필요하냐면 네. 이 수전을 쓰는 그 라인에도 네. 겨울에 동파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만 추울 수 있으니. 그래서 토출구 하나는 싱크대 안쪽. 아. 그리고 이 소파 밑에도 있어요. 소파 이 소파 밑에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외부 주방을 꺼내잖아요. 네. 거기도 동파가 자주 일어나요. 아. 얘를 위해서 이 토출구를 이 안쪽에도 하나 넣어놨다는 거죠. 요 소파 쪽도 확장 안 되나요? 이쪽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네. 테이블이 내려간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가고요. 아. 여기가 여기 들어가서 아직 테이블이 설치 안 된 거네요? 네, 테이블을 지금 잠시 치워놓은 상태예요. 아, 테이블 설치가 되면 이렇게 하면 또 여기도 또 침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위에 가만히 있어 봐. 아니 그럼 이거 확장을 하게 되면은 네. 물론 확장 여기 위에 가려지니까 잘 수는 있지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좀 잘 수도 있을 뭐 것 굳이 같은데. 잔다면 충분히 애들은 잘 수가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확장 침대가 싫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지 마시고 여기 확장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가족이 같이 다니는 걸 같이 주무시는 걸 원하신다 하는 분만 이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옵션 사항이군요. 네네. 아.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이렇게 옵션으로 빼놓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 분명히 계실 아, 거예요. 확장 버전은 옵션이다. 네네. 이건 큰 비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대략 얼마 정도 옵션이 아직 들어갈까요? 옵션 비용까지는 정확하게 정확히 안 정했습니다. 들어갔고. 네. 아, 전체 가격은 정했죠. 네, 이 차의 가격은. 네,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가격이? 기존 베이런 640 플러스가 네. 9,070만 원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려서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8,375, 700만 원을 내렸어요. 세금 포함해서. 네, 부가세 포함해서 네. 8,370만 원에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한 9천만 원 안쪽으로도 구매하실 수가 있는 베이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냉장고 들어가고 화장실도 되게 고급스럽게 뺐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빼서 청수 얼마 들어가죠? 청수가 250리터. 배터리는 기본 얼마입니까? 기본은 400 암페어고요. 태양광은요? 태양광도 400. 400. 네. 아, 배터리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죠? 1200까지는 거의 다 하십니다. 아, 1200까지는. 네, 1200A를 넣게 되면 이제 배터리에 그 관제하는 우리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있죠. 화재 예방할 수 있는 그 서비스도 무상으로 다 제공이 되고요. 네. 네. 그거는 베토와이 서비스가 무상으로 다 제공되는 베토와이. 거죠. 네. 거기에 이 차량은 또 IoT 기능으로 다 들어가죠. 휴대폰으로 다 컨트롤 가능하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게 휴대폰인데. 보시면 자, 지금 IoT가 시중에 다른 업체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뭔가 자꾸 에러가 많대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완벽한 조명 한번 눌러볼게요. 네. 완벽한 시스템으로 꺼졌죠. 조명 켜졌죠. 네. 그리고 조명 정도는 제어하기 쉬운 IoT 시스템이고 여기 보시면 히터 들어가시면 히터에 온수 매트, 바닥 난방, 벙커 난방, 공기 난방 제가 줄여볼게요. 오, 소리 싹 줄어드네. 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누워서 여기 침대에 누워서 보일러 제어, 에어컨 제어, 물 빼기, 그리고 뭐 시동 걸기, 차문 잠그기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뭐 실내 선박 아니라 제가 캠핑카에 없고 외부에 있어도. 그렇죠. 올겨울에 우리 7호 차주님이 네. 미국에 계셨어요. 근데 청소에 물을 안 뺀 거예요. 근데 동파가 안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추우면 보일러 켜고 낮에는 끄고 와이파이만 되면 네. 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물을 안 빼고 이분께 올라셨어요. 그분께서. 그게 이제 베이런의 특징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가 없는 걸 정확하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네. 남은 게. 그래서 그분 같은 잔량까지. 경우는 네, 한 10% 남았으면 차량에 들어가서 원격 시동. 잘 만들었다. 원격 시동을 탁 걸면 2시간 있다 꺼져요. 1시간당 우리가 아이들시 100A 충전이 돼요. 네. 그러면 2시간 걸면 200A가 충전되죠. 200A면 보일러를 일주일 이상 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겨울을 그렇게 나셨다. 차량에 내가 근처에 없어도 그렇죠. 이 IoT로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여기 거죠. 보시면 차량 기울기도 보여요. 네. 우리가 그 EMP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EMP라는 옵션을 보시면 비용이 한 490에서 550 정도 해요. 근데 이 기울기가 나오면 제가 운전하면서 노지에서 전진 후진을 하면서 수평을 어느 정도까지 스톱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휴대폰을 딱 켜놓고 전진을 해야 되겠다, 후진해야 되겠다 이런 기울기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밸브 들어가시면 청수 드레인 내 깜빡하고 물을 안 뺐어. 근데 내일부터 영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청수 드레인 할 수 있고요. 네네. 호스도 안 뺐다면 드레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호스에는 열봉이 되어 있어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호스는 얼수가 있기 때문에 열봉을 1시간 켜기, 2시간 켜기, 3시간 켜기 기가 막히네. 그러면 녹여서 물을 배출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기 유럽에 가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기타 들어가시면 실내 온도랑 습도, 청수 게이지, 호수 게이지가 나와요. 확실히 IT는 확실히 한국이 강국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메뉴 들어가시면 BMS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알터네이터가 충전이 얼마 된다, 내가 얼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PV라는 이게 뭐냐면 태양광 충전. 내 태양광이 충전되는지 안 되는지 고객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시면 실시간으로 충전되는 양도 보이지만 통계에 들어가시면 일주일 동안 배터리를 얼마나 태양광이 충전했냐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통계가 있죠. 그러면 기간을 선택해서 해보면 그러면 태양광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또 알려드릴게요. 네네. 알림이라고 들어가시면 하루에 2통의 알림이 갑니다. 첫 번째는 전자기기 상태 알림이에요. 매일 아침 9시경에 갑니다. 냉장고 인버터가 켜져 있다는 거예요. 이 차는 냉장고 인버터가 켜져 있으니 당신이 알고 있냐는 걸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인버터가 켜져 있어도 방전되는 차가 있어요. 그쵸. 매일 보내드리고요. 한 통은 전날 24시간 동안 사용한 전류량이 나오죠. 전류량. 그리고 태양광은 얼마나 충전이 됐고 야. 총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매일 알려줍니다. 대박이네 이거. 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알려도 줍니다. 여기 보시면 캠핑카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었습니다. 완충됐고요. 밑에 보시면 완충 공고라고 있죠. 네네네. 그러시면 캠핑카 배터리가 일주일 이상 완충되지 않아서 완충하라는 메시지가 갑니다. 물론 배터리가 위험할란 가고요.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니 주의하시라 가고요. 이 위험 단계가 20단계까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고객한테 주의가 갈 때는 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위험해지면 배터와의 관제 시스템에서 자동 컷을 하고 알려드립니다.
이거 스마트 캠핑카인데요? 그렇죠. 우리 베터와의 관제실에서 우리 모든 베이런은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베터와의 24시간 365일. 컴퓨터가. 네. 아마존 서버에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거기에서 모연 빅데이터 가지고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나기 전에 이 배터리를 컷을 하든 출동을 가든 이런 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베터와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네. 자, 숨가쁘게 설명하셨습니다. 참. 짧고 굵게 자, 설명드렸습니다. 진짜 완전 스마트 캠핑카를 실행하셨는데, 네. 자, 이 공간에 제가 올라가서 한번 앞쪽을 바라볼게요. 자, 요런 레이아웃인데, 생소하긴 하지만 또 괜찮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벙커를 이제 네. 침대로 쓰실 분들은 처음은 개발 단계에 사다리를 달았거든요. 네네. 근데 사다리가 좀 이런 완성도도 떨어지면서 현재 그 주행 중에 걸리적거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강치가 하나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딱 내리면 이런 식으로 발판이 됩니다. 이거 알루미늄인가요? 네. 튼튼하게. 물론 앉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벙커 올라갈 수 때 있는 발받침이네요. 발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양쪽에도 벙커. 이렇게 조명이 네. 되어 있고요. 우리 베이런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답답하지 않는 벙커가 원래 자랑이었죠. 근데 이제 이 벙커가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는 주방 옆이니 가구를 그릇 쳐서. 보관하는 사물함, 여기는 옷장, 앞쪽은 일반 사물함 정도로 가구를 만들고 있어요. 이불 공간, 이불 넣을 수 있는 네네. 수납까지. 네. 그리고 워크스루 기본으로 됩니다. 네. 이 안쪽으로 안에 운전석까지 갈 수 있는 기능 다 되어 있고 수전도 굉장히 큽니다. 요즘 네, 요거는 베이런이 기본이죠, 계속 뭐. 쓰고 네. 있는, 네, 이게 베이런이 유행시킨 싱크대잖아요. 그렇죠. 대용량 기본이 싱크대고요. 도마까지. 네. 네. 이런 부분에 고무 패킹이 다 돼 있어서 주행 중에 잡소리. 달그락거리는 잡소리가 자, 제가 이제 캠핑카는 이제 조립 산업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이젠 수준이 이제 거의 완전 상향 평준화 됐는데 회사마다 어떻게 레이아웃을 꾸미고 어떻게 기능을 넣느냐. FF 캠핑카 베이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캠핑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국내 최대 넓이의 침상 공간을 확보한 캠핑카로 이제 이름이 새겨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가격도 이번에 많이 낮췄고요. 네. 그리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베터와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냉장고는 뭐 기본 150m. 네, 154리터. 네. 자, 냉장고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난방약 좀 전에 짧게 이렇게 대류로 해서 이렇게 커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D5에 대한 보일러, 에바스 체크의 보일러는 동일하게 모든 캠핑카가 씁니다. 네네. 하지만 그 안쪽에 들어와서 데워진 부동액을 모으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통은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베이런만은 그 통을 더 키워서 특별 제작한 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액 양을 많이 담을 수 있으면 그만큼 난방하기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훨씬 비싸지만 베이런만은 베이런 전용 통을 만들어서 직접 쓰고 있고요. 부동액이 많이 녹기 때문에 더 뜨끈하게 난방이 되는 거죠. 부동액은 우리가 차가운 물을 뜨거운 물로 쓰거나 난방을 하게 되면 계속 식죠. 네네네. 근데 우리가 한 5리터 이상의 부동액이 더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식는 속도가 늦겠죠. 그래서 더 따뜻한 난방을 할 수 있는 게 포인트고요. 네. 그 다음 기존에 순정으로 되어 있는 난방은 두 가지밖에 제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밸브를 5개를 더 달아서 총 5가지를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바닥 난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5가지를 개별적으로 제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더 장점이죠. 자체 단열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네. 되게 두꺼운 거. 네. 네. 이 루미 같은 경우는 27mm 벽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벽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론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제 뭐 캠핑카의 무슨 뭐 결로 얘기라던가 어떤 단열에 대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이 이제 다 상향이 되어 있죠. 많이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루미의 실내 공간 핵심 부분만 다 봤습니다. 네. 자, 모니터는 다 있지만 밖에 또 있죠. 네. 자, 이제 외장을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베이런 실내가 되게 예뻐요. 사실 네. 데칼도 그렇고. 그 이유를 알겠어요? 창이 좀 많고, 네. 창이 좀 많고, 좀 개방 답답함이 없어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네. 부분도 있지만 이런 FRP가 하부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스커트처럼. 스커트처럼 끝에서 끝까지. 네. 보통 캠핑카가 그 몰딩 마감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하부에 이런 스커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타이어 위에도 이런 스커트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앞쪽 주셨네. 스커트, 네. 앞쪽 범퍼까지도 베이런 전용으로 다 제작을 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울려지면서 이렇게 이쁘다, 예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 측면으로 가보시면 네, 출입문 있고 여기 외부 키친인 거죠, 이게? 네. 슬라이딩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네. 기존의 640보다 훨씬 더 커진 외부 주방이 아, 유압 방식으로 올라가고 네. TV 모니터 올라가 있고요. 네. 스마트 TV. 또 관절이 또 해서 돌아가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얘가 기존에 27인치였는데 이제 32인치로 늘렸어요. 32인치 늘렸고. 밖에서 볼 때는 조금 더 큰 게 원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외부 주방도 훨씬 커졌죠. 그래서 많이 커졌고요. 전까지. 네, 조명 달려 있고요. 조명 아래쪽에 12V, 220V 시각제. 네, 다 이렇게 작동돼 있고요. 있고요. 여기 외부 샤워기인가요? 네,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 여기도 물이 나오지만 아래쪽에 발을 씻거나 할 때는 네. 외부 샤워기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라이 제품인데 이걸 쓰는 회사가 잘 없어요. 근데 써보면 이게 정말 좋습니다. 분리형의 이 외부 샤워기 호수가 굉장히 편하고요. 온수, 냉수 그리고 동파에도 굉장히 강한 라이사의 외부 샤워기를 쓰고 청수 250m입니다. 250m. 옷은 얼마 들어가죠? 호수는 200m. 200m. 네. 자, 수납함. 아, 여기도 잘 만들었네. 저기 지금 공간이 또 있는 건가요? 제가 반대로 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공간. 아래쪽은 다 청수통이에요. 네. 끝에서 끝까지가 다 청수입니다. 청수. 네. 네. 그리고 이쪽이 열면 와, 배전함이에요? 네. 야, 진짜 이제 직관적으로. 네. 여기 딱 보시면 보니까, 네. 하나하나에 TV, 어닝등, 간접등, 무등이라고 모든 전선에 다 네임택이 인덱스가 다 되어 있고요. 아. 어느 누가 초보인 사람이 봐도 제어를 이게 고장나면 찾을 수 있게. 퓨즈만 딱 교체할 수 네, 있게끔.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 12V DC 전기에 대한 거고요. 여기 휴즈 박스가 되어 있고요. 휴즈가 날아가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열어서 그 휴즈만 갈아주시면 되고요. 위쪽은 우리 그 오스통에 있는 드레인 밸브, 전동 드레인 밸브가 겨울 되면 멉니다. 네. 그러면 얘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스통에 열봉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물은 녹여도 밸브가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밸브는 자동 센서에 스위치를 달아서 5도가 되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도가 되면 꺼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절대 열지 않죠. 아, 소비자들이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이거. 전동 밸브에 오스 밸브 열선이라고 되어 있죠. 열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쪽은 AC 전기 220 차단기에 대한 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에바 스페커 버튼이 있는데요? 네, 얘는 우리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고장 났거나 네. 뭐 이상이 있을 때 에러 코드라든지 에러 삭제를 할 때는 메인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때 사용하라고 달아놓습니다. 저희들은 메인 컨트롤러에서 에바스 체크를 딱 제어를 하죠. 깔끔하게 뒤쪽에 딱 세팅되어 있습니다. 딱 닫으면 안 보이게끔. 네. 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여기 올라가서 앉아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직관적으로 만든 베이런 루미. 자, 640이죠? 네, 길이가? 640 이에요. 6m 40. 네. 네. 그래서 딱 콤팩트한 사이즈로 축이 연장된 차량입니다. 네, 봉고 기반에. 축연장이고요. 아, 뒷부분 보시면 뒷모습도 이렇게 룸이. 아, 데칼 정말 예쁘게 뽑으셨네요. 네. 그리고 특징은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창이 뒤에도 있지만 옆에도 2개씩 저 앞에까지 3개가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나 이런 거는 답답하지 않게끔 다 해놨습니다. 피아마 어닝. 네, 피아마 4m 4.5 아래쪽으로 어닝등이 4m가 달려 있어요. 4m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기성품이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런데 어닝 만드셨군요. 길이만큼 4m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어닝과 어닝등의 간격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쁘게만 한다면 이 어닝등을 어닝에 바짝 붙여서 달면 되게 이쁘겠죠. 일체감이 있고. 그런데 왜 아래쪽이 다르냐? 좀 거리가 있어요, 상당히.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캠핑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네. 우리가 밖에 어닝 텐트를 치게 되면 이 등이 가려버려요. 맞다. 그러면 텐트 안에 등을 또 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간격을 벌려놓으면 이 등이 텐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닝 텐트 안에도 조명이 필요가 없죠. 3월 9일부터입니다. 킨텍스에서 캠핑 앤 피크닉 페어 네. 열립니다. 거기에 첫 공개가 되죠. 네, 그때 신차 발표를 하면서 네. 특전도 2가지 드립니다. 뭡니까? 2가지 옵션을 네.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 현장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전시회 가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네, 전화해야 저희는 되겠죠? 네. 전국 번호 네. 1522에 네. 2797 2797. 전화하셔서 네. 판매 문의 2번 내선 번호 누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 캠핑카는 또 처음 소개해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다 제어가 되고 압도적인 실내 공간 네, 뽑아냈습니다. 아, 또 이번 전시회 또 핫한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요즘 봉고 캠핑카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 대체로 뭐 칸이라든지 스타리아가 많이 뭐 구매를 하시는 분위기인데 캠핑카가 운전도 편한 걸 중요하지만 실내는 정말 봉고 캠핑카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어느 걸 중요시 여기에 따라서 트렌드는 달라진다 보고요. 봉고 캠핑카가 칸에 비해서 운전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캠핑하는 데에는 정말 편한 차가 봉고 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고민하신 뒤에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소비자분들의 고민은 날로 이제 깊어집니다. 제품 많이 나오고 정말 점점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또 그 중에 또 베이런 루미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전시회 또 특권 하드추가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미리 좀 봤습니다. 성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